안녕하세요. 스타일고 임광복 대표입니다. 11월 11일 월요일 오후 3시 46분 장마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보니까 빼빼로 데이인 것 같은데요. 빼빼로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 빼빼로 데이도 너무 조용하게 지나가는 그 한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된 것인지 한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하기만 하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한국 증시가 이런 블랙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그 좋은 소식이 들어가더라도 이 블랙홀만 통과를 하면 기승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뭐 그 좋은 소식들 중에 미국 증시가 최고가를 경신을 했죠. 미국가가 최고가를 경신을 해도 우리 이 바구니를 통과하고 나면 주가 하락. 미국이 최근에 금리 인하를 추가적으로 했죠. 0.25%포인트.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났는데 또 기승전 이 바구니를 통과하면은 역시 주가 하락. 또 얼마 전에 그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해서 중국이 주가가 급등한 적이 있었었죠. 그런 그 중국발 호재가 있었어도 기승전 한국은 주가 하락. 그리고 또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그런 호재가 있었어요. 역시 잠깐 반짝하고 나서 기승전 주가 하락. 그리고 이번에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 역시 기승전 주가 하락. 한국 증시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돌파하고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역시 이 소식조차도 기승전 주가 하락. 이렇게 주가 하락 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고요. 종목들도 그 삼성전자도 그랬지만 최고 실적을 내놓고 나서도 역시 기승전 주가 하락으로 흡수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자, 오늘은 이런 이 블랙홀이 좋은 변수들마저도 빨아들이고 있는 주가 하락으로 기승전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이 블랙홀인데 오늘은 뭐 더군다나 좋지 않은 소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의 소식은 유럽에서 하나의 소식은 중국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또 역시 한국 증시에 오늘도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럽 에서 그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뭐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닌데 제 분석상으로 봤을 때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이 아무래도 그 2023년도 말 이후로는 그 선진국 증시를 유럽이 선도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 이제 바닥을 탈피한 것이 유럽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뒤에 한 달, 두 달 이후부터 미국 증시가 그 유럽의 그 상승을 이끌어 갔으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그 유럽하고 그 미국이 좀 그 다른 디커플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 말하자면은 유럽 역시 미국의 트럼프 당선이 좀 악재가 아닌가. 트럼프 트레이드 그 무역 쪽에 있어서 그 유럽의 그 산업계의 입장하고 그 미국의 그 우선주의하고 서로 상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유럽 증시가 최근 흐름 중에서 저점으로 낮아졌거든요. 그런 모습이 좀 그 한국 증시에도 좀 실제적으로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럽이 좀 주가가 좀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구나 이런 게 좀 파악이 됐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중국은 그나마 그래도 주가가 빠지지 않고 있고 그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만간에 이번 주 중에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다루어 드릴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오늘 그 중국에서 그 추가적인 부양책, 그 재정 정책에 있어서 추가적인 부양책 위안으로 따졌을 때 10조 위안, 10조 위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할 때는 대략적으로 중국에는 한 200 정도, 190, 200 정도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0조 위안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90조 정도 되는 건데 어마어마한 그 재정 부양책이 나왔는데 규모는 굉장히 큰 규모의 부양책이긴 한데 그걸 면밀히 살펴보니까 그게 대부분 지방의 정부들의 그 돌려막기 대출을 충당하는 형태로 돌려막기 대출을 지방 정부들의 그 중국에도 그 미국의 주처럼 지방 정부들이 있잖아요. 그 지방의 그 재정의 그
대출들을 돌려막기식으로 막는 것으로 거의 우리나라 돈 190조의 재원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사용되더라. 그래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부양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그 홍콩 증시가 먼저 중국 증시가 많이 상장이 되어 있는 홍콩 증시가 급락을 했고, 또 우리 한국에도 상장되어 있는 그 중국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이 또 급락을 했고, 우리 한국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중국 주식들이 급락을 했고, 또 이제 그 중국의 그 소비라든지 뭐 예를 들면은 그 여행주 같은 것들, 화장품주 같은 것들, 우리 한국 기업들 중에 중국이 그 경기가 살아났을 때 호재로 작용하는 종목들이 오늘 좀 급락하는 모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제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는데, 이 역시도 지금 보면은 오늘은 그 유럽 중국의 호재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변수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오늘 장세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증시가 뭐 주식은 사실 주식을 안 하는 분들은 뭐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 유튜브는 증시 유튜브고, 또 저는 주식을 한국 주식을 매일같이 분석을 해드리는 입장에서 좀처럼 한국 증시가 이렇게 부진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좀 속상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시장의 구조하고 관련돼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이제 한편에서 좀 모순되는 부분들, 이건 이제 우리 한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국민성 또는 우리 한국의 정치 상황 이런 것들하고 좀 제가 대조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그 국민들도 상당히 그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하는 국민이면서 왜 한국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휴일, 그러니까 이런 건 정말 모순이에요. 휴일이 많은 걸 좋아하는 직장인이 왜 한국의 성장률이 낮아서 주가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분들은 최소한 내가 휴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우리 환율이 지금 1,400원대까지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 환율, 자, 서학개미, 뭐 그다음에 국민연금, 그다음에 슈퍼리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 많이 하잖아요. 이거 지금 서학개미, 국민연금, 슈퍼리치, 이 사람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다 미국 돈으로 바꿔서 투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환전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 증권사 통해서 그 예탁 결제원 통해가지고. 그 얘기는 달러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달러 수요가 있으니까 강달러를 더 부추긴다라는 거죠. 그렇죠. 환율이 1,400원대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이 서학개미, 국민연금, 슈퍼리치 이런 사람들이 그 미국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그거를 자극하고 있다.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서학개미, 국민연금, 슈퍼리치 이런 분들은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환율이 상승하면 1차적으로는 우리 한국 증시에는 부정적이니까 거기에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만약에 왜 한국 증시는 이렇게 못 올라가냐, 또는 환율은 왜 이렇게 계속 1,400원 달러까지 다시 올라섰냐, 이런 거를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좀 본인들의 행동하고 어떤 결과하고, 그 결과는 결과는 A가 나오게 하고 싶은데 본인들의 행동은 B가 나오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 한국의 지금 국민들의 행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정치 쪽도요. 정말 정치도 문제죠. 대통령을 뽑아놨으면 대통령을 밀어줘야 되죠. 대통령의 방향성이 옳다라고 하면 밀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대통령 부인, 관련해서 그 소소한 그런 것들 가지고 그거 뭐 지금 특검을 하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그 장외 집회하고 이럴 때입니까? 그리고 정치 지도자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하고 관련된 일로 인해서 그 범죄로 인해서 조사를 받다가 몇 명이 자살을 하고 몇 명이 구속이 되고 그러면 나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안 물러나고 막 거기 야당 대표하고 있으니까 그 자리 보존하려고 또 지금 국가를 양분시켜 가지고 양극화시켜 가지고 이런 대립구도로 해서 국회에서는 아무런 그 민생 법안 같은 거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형국인 거 맞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 보면 그 그런 국회나 야당에서 그렇게 할 때가 맞습니까? 지금 일차적으로 어떤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에서 뭔가를 밀어붙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때 아닌가요? 그게 민생이고 그게 경제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대통령이 이제 남은 후반부 2년 반 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는 지금 양극화돼 있는 거를 해소하는 거를 어, 자기는 그 우선시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지금 정말 국가가 두 쪽이 나 있고 무조건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윤석열 이쪽 미우니까 무조건 그 잘못된 쪽을 지지해 준다.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 이건 집단 지성이 아니라 집단 무지겠죠. 모든 국민이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다행이고요. 저는 넥타이 부대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그 야당의 선동 이런 것들을 좀 이제는 제지하고 경종을 확실하게 올려줘야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 경제에 지금 저해가 되고 있으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오늘 좀 어, 잘 여러분들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제가 비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 측면에서도 한번 서로 같이 반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그 과정에도 지금 우주 시대가 열린 것 같죠. 트럼프 당선, 그 다음에 머스크가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우주 산업 시대가 열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는 2024년도에 유튜브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우리나라의 나사라고 할 수 있는 우주청 그 법안 통과됐을 때부터 우리나라 우주 시대가 열린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종목들 계속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포트폴리오 특히 하나 시스템 같은 거는 우리 그 VIP 고객분들은 그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주가 지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하나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 산업 시대가 이제 주도주로서 확 열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조금 공교롭게도 오늘 LG 엔솔이 급등을 했죠. 오늘 장 초반에는 10%까지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주말 스페셜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꼭 집어서 그날 LG 엔솔 이틀 전에 주말 스페셜 보시면은 제가 언급한 종목들 중에서 LG 엔솔을 제일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LG 엔솔이 오늘 급등이 나온 것도 조금 공교롭죠. 항상 주말 스페셜에서 코멘트를 해드리는 종목은 급등을 하더라. 자, 그런 맥락에서도 공교롭긴 한데 LG 엔솔이 우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시각들이 이제는 생기는 거죠. 셀이라고 하죠. 배터리 셀. 이제 우주 그 발사체들의 연료로 발사체들의 연료로 전기 배터리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 그러니까 제가 무엇인가 그냥 자기 할 일들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그 사업적으로 기업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갑자기 그 우주 관련주로 연결되네. 또 제대로 자기의 그냥 일에 충실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갑자기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전쟁 복구 하는 그 재건 종목으로 분류가 되네. 이런 기회들이 온다라는 거죠. 이제 우주가 이제 우주 테마가 확 이제 지금 중심 테마로 다시 한번 이렇게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니까 전혀 연관이 없었던 것 같은 엔솔이 그 관련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우주 하면은 이 배터리 이제 발사체 이런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우주 하면은
우주에서 그 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정보가 지구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 결국에는 통신이죠. 통신, 그 발사체하고 이 교신하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확보된 그 정보들이 이 지구에서 해석이 되고 다시 이렇게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시각화될 수 있는 걸로 현출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우주 그 통신인데, 여기서 말하는 통신의 개념은 뭐 그 우리 일반적인 뭐 LG 플러스라든지 KT라든지 그런 통신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의 통신, 오히려 이제 하나 시스템처럼 이 통신은 레이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통신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의외의 그 연결성으로 엔솔, 그리고 통신, 레이더 이런 쪽으로 지금 이미 이 우주 테마가 확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본질적으로 이 발사하는 거, 레이더 통신하는 거, 그거보다 이 우주 테마에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측정하고요, 탐사하려고 하면은 눈이 필요하겠죠.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거, 우주에서 그 우주 발사체라든지 어떤 그 분석이라든지 분광이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눈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또 내일 이후에 좀 시장이 좀 당분간 계속 좀 어려워 보일 것 같은 느낌인데, 내일 또 시장 보면서 또는 모레 시장 보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